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앞니 치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앞니를 치료한 후의 모습인데 보시면은 이제 앞니 두 개를 크라운 치료를 통해서 수복을 했고요. 평범하게 치료가 된 걸로 이제 보이죠. 이렇게 이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에 치료가 들어갔었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간단하지는 않지만 앞니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치과 의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앞니 사진의 치료 전 모습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가 좀 짧죠. 치아가 짧고, 두 번째로는 예전 크라운에 이제 잇몸이 많이 부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가 많이 짧고 하다 보니까 답답한 인상을 주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비교해 보면 잇몸 색깔도 많이 좋아졌고, 색감은 제가 이때 썼던 카메라하고 이때 썼던 카메라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니콘의 카메라인데 어떤 설정을 제가 잘못 건드린 건지 색감이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약간 노란빛이 많이 띄고, 초진 사진은 얘는 또 약간 그 물 빠진 듯한 회색 빛깔 나는 느낌의 색감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고 해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치아를 이제 이와 같이 치료를 진행을 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 후의 차이를 보시면 치아의 길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걸 비교하는 방법은 보통은 저희가 이제 앞니의 길이를 기준으로 할 때는 양쪽 앞에서 봤을 때 송곳니의 잇몸 선을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사진 찍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송곳니를 이은 선을 이렇게 선을 쭉 이었을 때 일반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는 치과 의사들이 앞니 치료를 할 때 가운데 니는 송곳니를 이은 선에 딱 닿아주고, 옆에 니는 이거보다 0.5mm 정도 떨어지게 닿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의 어떤 가이드를 잡고 치료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럼 이거는 정면에서 찍었을 때 송곳니에서 송곳니를 이은 선을 보면 앞니가 좀 많이 짧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후 사진을 보면 송곳니하고 송곳니를 이었어요. 이으면 앞니가 여기에 닿으려면 이제 더 길어져야 됐는데, 최종적으로 앞니를 더 길게 하지 못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옆에 니는 이거보다 조금 짧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또 너무 짧아지면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그냥 이대로 심미적으로 괜찮다고 보여서 만족을 하게 됐었습니다. 잇몸이 짧다 길다의 기준은 어떤 뭔가 이제 판단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양쪽의 송곳니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이은 선을 가지고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단해서 이가 짧다 길다, 잇몸이 너무 덮고 있다, 아니면 잇몸을 잘라야 될지 치아를 길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송곳니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판단을 합니다. 길이 자체는 송곳니를 이은 선이 앞니에 닿고 있으니까 이 위쪽으로 길이를 더 길게 하는 거는 토끼 이빨처럼 될 것 같아서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고, 이 경우는 잇몸이 덮어서 이가 짧아 보이는 거니까 잇몸 치료를 통해서 이를 좀 길게 만드는 치료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치아의 사이즈가 좀 달라졌어요. 치아 사이즈는 아니고 크기.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는 길이가 워낙에 잇몸을 덮고 있어서 길이가 짧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폭도 더 넓어 보이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치료할 때 기준은 앞니 같은 경우에는 길이와 폭의 비율이, 길이가 예를 들어 한 10 정도라면 폭은 7.5에서 8.5 사이 정도, 대략 한 8 정도, 그러니까 10대 8 정도의 비율이 있을 때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자연스러운 앞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비율이 뭐 10대 8이 아니라 10대 10, 예를 들어 길이와 폭의 비율이 똑같거나 혹은 길이보다 폭이 더 넓거나 하면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이상한데, 폭이 넓은데 너무 답답한데,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치아는 길이를 길게 해도 원래 초진 사진에서 폭 자체가 넓었기 때문에 앞니를 좀 더 예쁘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이게 길이를 재보면 10대 8보다는 약간 더 나오거든요. 폭이 길이에 비해서 아직도 넓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작정 잇몸을 올리기는 좀 그래서 옆치아에 레진을 좀 떼어가지고 옆치아의 사이즈를 키움으로써 가운데 니의 폭을 줄여서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효과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 크기 문제는 측절치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측절치에 레진 충전을 해서 측절치의 폭은 키우고 앞니, 중절치의 폭은 줄여서 길이와 폭의 비율을 좀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치아 디자인에서 전체적인 큰 틀은 결국에는 잇몸 수술을 통해서 잇몸을 올려서 길이를 좀 맞추고, 그 다음에 측절치 옆에 레진 충전을 통해서 중절치의 크기를 좀 줄여줌으로써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효과, 이게 이제 이 치료에서 가장 큰 틀이었고요. 예전에도 이제 주로 많이 말씀드렸지만 가운데 이 같은 경우에 이게 붙어있는 크라운은 별로 잇몸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치아가 지금 붙어있는데 처음에 붙였을 때는 무언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항상 붙였을 거라고 이해는 하려고 하는데, 항상 결과를 보면 그 연결된 크라운의 그 잇몸 쪽은 항상 붓고 사이가 이제 안 닦이니까 뭔가 음식물도 절여되어 있고 잇몸이 항상 붓고 피가 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떼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잇몸 같은 경우는 이제 잇몸 치료, 임시치아 넣고 잇몸 치료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고요. 시술 사진을 한번 쭉 과정별로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치료가 이제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셨던 것처럼 초진 사진이고요. 크라운을 제거한 후의 모습입니다. 제거하고 이를 좀 다듬었는데 보시면 이와 같이 잇몸이 좀 많이 부어있고, 당장은 잇몸이 부어있는 게 가장 크죠. 그래서 먼저 임시치아를 넣어서 부어있는 잇몸을 가라앉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항상 이런 예전 크라운을 제거하고 다시 치료할 때는 보철물을 제거하고 임시치아를 잘 맞춰서 잇몸 염증을 가라앉히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임시치아를 넣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잇몸이 가라앉은 모습이에요. 보시면 사이에 많이 부었던 잇몸이, 아직도 여기는 좀 빨간데 최대한 이 공간을 열어서 조금씩 열고 하면서 잇몸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주고, 그 상태에서 잇몸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시치아를 끼고 잇몸이 어느 정도 남은 상태에서 보니까 치아가 이제 많이 짧아서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치아가 짧은 경우에 이제 잇몸을 위로 올려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방법이 임시치아의 형태를, 임시치아 여기 잇몸 쪽의 형태를 좀 뚱뚱하게 일부러 인위적으로 여기 뚱뚱하게 만들어 놓으면 끼면서 잇몸이 압박이 돼서 잇몸이 어느 정도는 올라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임시치아 형태를 조정해서 잇몸의 형태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칼을 대지 않고 보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게 올릴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고, 또 이 밑에 뼈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올라가도 뼈보다 높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뼈의 위치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약간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아예 그냥 잇몸 수술을 통해서 치관이라는 거는 치아의 머리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좀 길어지게 한다. 그래서 치관 확장술이라고 저희가 술식 이름은 그렇게 붙이고 있어요. 치관 확장술을 통해서 잇몸을 좀 절개해서 치아 크기나 모양을 확보해 놓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올려야 되는 양이 좀 많아서 치관 확장술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수술 과정은 징그러우니까 생략하고요. 치관 확장술을 통해서 잇몸을 다듬고, 이와 같이 처음보다는 이게 이제 깎인 경계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치아를 깎은 경계가 보이는데, 이거보다 좀 밑으로 내려서 잇몸의 형태를 잡았습니다. 이 치아는 예전에 이제 신경치료도 되어 있었는데, 신경치료한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재신경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올세라믹 크라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치아도 색깔을 맞출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활치 미백을 통해서 치아의 색도 하얗게 바꿔주었습니다. 참고로 제거한 직후가 이런데 색 자체가 약간 어둡거든요. 아무래도 예전에 신경치료한 치아들은 크라운을 제거하고 나면 변색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변색의 원인은 치아 내부에서 색소가 침착되니까 변색이 일어나는데, 그 신경치료한 치아들을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변색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변색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라운을 하기에는 예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치아를 원래 기본이 되는 치아의 색상을 하얗게 바꿔주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치관 확장술을 통해서 치아의 길이를 확보하고 거기에 맞춰서 임시치아 형태도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잇몸의 형태에 맞춰가지고 잇몸이 아물기를 기다리면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치아의 길이가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아무래도 옆치아가 작아서 옆치아, 그 축절치라고 하죠. 측절치가 좀 작아서 이대로 중절치를 만들면 중절치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만큼이 측절치에 레진으로 떼워서 측절치의 사이즈를 조금 키웠습니다. 그리고 임시치아를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환자분께서 이 모양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셔서 이대로 진행을 해서 최종리를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성한 최종리의 사진이었고요. 오늘은 앞니 치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니에 대해서도 고민할 게 되게 많아요. 특히 기존에 치료를 했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바꾸고자 할 때 이제 기존에 그 치료한 게 모양이 그렇게 많이 예쁘지는 않은데 항상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치료를 다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기대치라는 게 기대치가 엄청 높더라고요. 항상 저희가 이제 치과 진료를 하면서 모든 진료가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환자의 기대치를 낮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너무 높아버리면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대치가 낮아주면 치료하기가 좀 좋은데 이상하게 그 예전 크라운을 했을 때 이게 앞니가 너무 안 예뻐서 이거를 다시 하고자 할 때는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맞춰보려고는 하는데 잇몸이랑 이런 반응들이 항상 모든 환자가 다 똑같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치과 보철 치료라는 게 치과 의사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기공사와 같이 연결을 해서 기공사가 크라운을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력 있는 기공사랑 같이 작업을 하는 것도 또 중요하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크라운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인 뭐 앞니를 제거하고 잇몸을 가라앉히고 신경치료를 다시 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치아 색깔이 어두우면 미백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아 형태도 조정을 해야 되고 좀 전에 사진 케이스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치아 사이즈가 너무 분배하기가 힘들면 치아 사이즈의 배분이 너무 어렵다 판단되면 뭐 레진이나 혹은 뭐 라미네이트 같은 걸 이용해서 치아의 형태를 좀 바꿔주고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뽑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많은 노력들이 앞니 하나의 이제 앞니를 치료하는데 필요하답니다. 치과 치료는 뭐 뚝딱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뭔가 항상 세상 만사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힘들게 얻은 걸수록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결과가 좋고 이런 힘들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힘들게 얻은 것일수록 좀 더 가치가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고 편하게 쉽게 얻은 것일수록 조금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쉽게 얻었는데 재수 좋게 가치가 높은 것도 있고 힘들게 했지만 가치가 낮은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 때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을 때 그 결과가 좋은 경우를 제가 임상을 하면서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항상 시간 그리고 그만한 노력 그런 것들이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하나의 치료에 있어서도 치과 의사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간단하게 막 뚝딱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